미스트리스라는 드라마를 같이 찍었는데 찍을 때 이 대본을 썼어요. 써서 가인 씨 제가 대본을 썼는데 한번 읽어봐 달라고. 그래서 가인 씨 이름을 써도 되는지 그래서 읽어봐 주시고 너무 재밌다고 써도 된다고 했는데 또 연구를 하면서 가인 씨 생각이 나서 부탁드렸는데 또 밑에 와주셨고 가인 씨 덕분에 오늘 자리가 꽉 찼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갖겠습니다. 언제든 부탁을 할 수 있는 쿠폰이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로만 프란스키의 대학살의 신이라는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 빌라 안에서 두 부부가 이쪽 아이가 저쪽 아이를 때려서 합의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배우들의 4명의 연기로만 하는 작품인데 그런 작품을 꼭 한번 한국에서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왜 없지? 막 이런 상상을 하고 궁리를 하던 차에 처갓집에서 저렇게 싸운 건 아니지만 설거지와 제사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걸로 끝장을 보면 재밌겠다.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써보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들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인 씨 보시면서 궁금한 거 뭐든지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아마 대한민국 배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나리오를 읽지 않았을까. 7년 전에 완성도 되기 전에 먼저 보여주셨었고 그때보다 아마 좀 더 다듬어진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를 끄적끄적 쓰고 있어 라고 하셔서 보여주셨던 게 이렇게 작품화된 걸 보니까 좀 저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게 되게 진짜 신기하게 그때 봤던 작품이 이렇게 실제로 만드셔서 대단히 그것도 심지어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서 다음 작품도 혹시 지금 이 2번째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길어지고 있고 정말 장편 영화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늘 꿈꾸지만 자꾸 써보니까 제 시각의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그래서 요즘은 글 잘 쓰는 작가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술을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네. 꼭 제가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 전에 또 병운의 하루라는 본인이 쓰시고 감독도 하시고 출연까지 한 17분짜리 영화도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라와 있잖아요. 왓챠랑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번 영화를 보고 가인 씨처럼 이제 다음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같이 촬영을 하면서 감독 이희준 감독한테 좀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응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해도 또 의식 씨가 나와 주셔야 되니까. 병원의 하루 저랑 한 20초 나옵니다. 병원의 하루의 남자 두 번째 역할. 네. 남자가 2명 나옵니다. 병훈이가 한 16분, 병훈이면 한 16분 나오고 남자 2번이 한 1분 나옵니다. 저는 그때 이게 두 분이 같은 극단에서 오래 계셔서 그런지 영화를 보면서 이거 연극화해도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촬영하실 때 실제적으로 뭔가 한 번에 쭉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막 오버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게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서 뭔가 한 번에 연극처럼 쭉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우선 일산에서 고향 일산에 저희가 상주 극단으로 있는 그 극장에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약간 쇼케이스처럼 이 대본으로 공연을 한 적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극단 생활을 오래 쭉 해왔어서 사실 되게 복잡하고 좀 이렇게 치밀하게 쓰여 있는 각본이라서 이게 막 되게 술자리에서 그냥 술 먹고 즉흥적으로 대본에 없는 대사들을 막 입에 나오는 대로 촬영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정말 대본에 써 있는 대로 대부분이 몇 장면들 빼고는 현장에서 추가된 장면들 빼고는 다 대본에 어디에서 오버랩 하라는 표시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감독님이자 작가님이. 그래서 굉장히 두서없는 대사들을 정말 두서없게 잘 써놨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수월하게 또 단 3회만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3일 동안 3회라는 시간 동안 촬영을 다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촬영 전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래도 계속 연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연습실을 빌려서 일주일 동안 저 영화를 일주일 동안 연극처럼 연습을 했습니다. 배우들이랑.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스태프들을 보시고 이제 공연 리허설 보여드리듯이 보여드리고 현장에 가서는 이제 3회차 동안 이제 뭐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0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 나가서 연습 때문에 그래도 되게 사실 복잡하고 막 배우로서 딱 직감적으로 그게 느껴지잖아요. 오버랩도 너무 많고 복잡하겠다 그랬는데 연습을 통해서 조금 수월하게 촬영했습니다. 배우들한테 뭐 제가 일주일간 연극 연습처럼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흔쾌히 해주기가 어려운데 모든 배우들이 그게 네가 필요하다면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연극처럼 연습을 했고 시작하면 끝까지 그냥 배우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카메라 무빙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았죠. 근데 그래서인지 화면에서 그게 너무 느껴져서 물 흐르는 것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실제 술자리에서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나 이 대화가 함께 대화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의식의 흐름과 이 사람의 의식의 흐름이 다 달라서 뭔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갔다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촬영하셨지? 그리고 하나 더 궁금했던 건 감독님이자 배우시니까, 근데 아까 말씀에 조금 답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배우가 연기하는데 좀 여유 공간을 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근데 여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같이 작품 하셨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현장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많이 했던 편이었어요. 저희는. 아니, 저는 이제 하긴 준비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옆에서 너무 오래 지켜봐서 배우로서 이준 배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되게 집요하고 막 할 때까지 파고 막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배우로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도 자기의 그런 연기 디테일, 자기가 연기를 파는 그 스타일을 지금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한테 강요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저기 출연하고 있는 이제 이준 배우와 함께 오랫동안 활동했던 모든 배우들은 내심 다 걱정을 했더라고요. 워낙 그 작품 준비하는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가 연출을 하니까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외로 배우들한테 맞춤형으로 해주시고 굉장히 여유롭게 칭찬만 해주시고 자기가 제작까지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을 좀 줄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여러모로 굉장히 오히려 더 이렇게 배우의 연기를 끌어내는 디렉션도 너무 좋았고 그런 지점이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이다 보니까 감독님이 어떻게 말할 때 긴장되고 제 연기가 잘 안 나오고 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거는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고 맹세했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컷 액션을 하고 컷 해도 그 컷이 행여 제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좀 과하게. 너무 좋다. 특히 마음에 안 들수록 더 과하게. 우와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했지? 와 너무 좋다. 근데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다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이렇게 배우가 위축되지 않게 얘기하는 거를 철칙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배우시면 연기하기 훨씬 편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감독님들이 디렉션을 주실 때 결과만 딱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뭐 더 차가워 보였으면 좋겠어. 말이 더 빨랐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그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이 너무 알아듣기 힘들어요. 네, 가운데로 어떻게 해야 돼? 빨라졌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서 이 맞아요. 캐릭터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 자랑을 자세히 해달라는 거예요. 뭘 자세히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세히 할게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대로. 저 너무 공감해요.
배우들이 진짜로 뭐 좀 더 차갑게 여기서 좀 더 화를 냈으면 좋겠어 이런 디렉션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조금 지금 연기는 약간 초록색 같은데 저는 보라색을 원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배우들은 항상 그게 좀 그렇죠. 저 여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는 너무 편하게 지금 긴장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너무너무 편하게 방금 전 테이크에서 연기를 딱 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현장에 딱 오시더니 유식 씨 편하게 하세요. 많이 긴장했어요? 이러면 나 지금 되게 편한 상태인데 뭐가 문제일까? 뭐 그러면서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을 뭐 때문에 설득해야 되고 여기선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더 화난 사람처럼 보일까? 어떻게 더 뭐 차갑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보라색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준 감독님 이번에 디렉션 주실 때 조금 너무 좋았던 지점이 더 화를 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뭐 첫째 형님, 광희 형님이 막 우리한테 훈계하고 화를 내고 좀 꼰대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디렉션을 주시는데 여기서 화내주세요. 여기서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두 분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광희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들한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이 가족들에게 이걸 꼭 알려주고 싶어. 이건 정말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알려주고 싶고 이걸 모르는 너희들이 답답하고 너희들이 정말 이걸 알아서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는 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그거를 그 목적을 이루려다 보니 나오는 게 화가 되고 헛웃음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거지 화를 연기하거나 짜증을 연기하거나 눈물을 연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참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배우가 이해하기도 너무 편하고. 네, 그래서 뭐 제 역할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둘이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맞췄던 포커스가 어떻게 하면 더 억울한 연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폭발을 어떻게 할까,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보다는 동철이도 얼마나 부모님에게 멋있는 사위가 되고 싶을까, 이 내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할까, 내 와이프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싶을까, 이 안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을까에만 집중을 했더니 열받는다. 억울하고 막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에 더 계속 실수를 낳고 그래서 그런 지점이 이렇게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이희준 배우로서 이희준 씨가 이제 감독을 하면서 감독으로서의 최고의 장점이 좀 연기 디렉션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것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너무 과했어요. 근데 뭐 경험해 보면 미성년이라는 작품 할 때도 김윤석 감독님, 김윤석 선배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들한테 연기 디렉션 할 때 되게 편하고 일단 연기를 다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작품 하시면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요? 진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중간 과정을 네. 내가 이 실에서 원하는 바 내 포지션이 지금 어떻고 이거를 얘기해 주셨다는 게 그 다음은 사실은 맞아요. 각자의 상황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너무 행복한 현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가 또 저 빌라가 지축에 있는 신축 빌라인데 최영준 배우의 신혼집이었어요. 저희 세트가 아니에요? 네, 세트 아니에요. 근데 앵글이 어떻게 나왔죠? 그 창문 바깥으로 약간의 베란다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실제 신혼집에서 찍어서 최영준 배우는 이제 가까운 호텔로 보내고 부부를 보내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집에 찍으니까 3일간 이제 스태프 배우들 잘 사람은 자도 된다라고 해서 거의 남자 배우들 스태프분들은 촬영 아침 9시에 시작해서 한 대여섯 시에 끝나면 그 술자리 사진을 찍어놓고 치우고 이제 거기다 다시 뭐 시켜서 먹고 오랜만에 또 성규 형, 카메라 감독님, 오용이 형 얘기도 많이 나누고 거의 2박 3일간 MT처럼 시간을 보냈죠. 저는 근데 사실 중간에 나왔던 음악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감독님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핸섬 가이즈 음악 감독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핸섬 가이즈 음악이 진짜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배우 활동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된 분들한테 다 부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 흔쾌히 도와주셔서
오늘 가인 씨도 마찬가지고. 촬영 감독은 살인자 오난감 촬영 감독님이 찍어주셨고요. 체크필이 너무 맛있어. 너무 반칙이죠. 조명 감독님도 살인자 오난감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은 보고타 음향 감독님, 음악 감독님은 핸섬 가이즈 음악 감독님, 뭐 이렇게 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네, 홍보까지 마지막 홍보까지 인맥 총동원해서 제가 앞으로 갚아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저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와, 그렇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보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관객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는 이제 이희준이라는 감독님을 잘 아니까 대화도 많이 나눴었고, 저희 현장에서도 했었고, 저 안에 사실 이희준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소스에 엑기스가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 직사각형, 삼각형이라는 얘기부터 해서 그 준호가 했던 그 멘트들부터 해서, 그래서 실제에서 얼마나 차용된 건지, 네, 그리고 가족들이, 처가 식구들이 혹시 보셨다면 이게 괜찮은 걸까 살짝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설 때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이제 다 처갓집 식구들을 뵈야 되는데, 제가 전문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겪는 어떤 여기서 소재를 찾아서 영화적으로 크게 재밌게 확장한 건데, 쓸 때도 저기 큰 형님과 막내 처제 이름 정도는 제가 애착도 많고 해서 그 이름으로 해야지만 제가 상상이 될 것 같아서 처제 이름으로 윤정과 민정은 아니에요. 민정은 바꿨고. 예, 그래서 다른 캐릭터는 바꿔도 제가 막 써질 것 같았는데 이 두 캐릭터는 특히 마음이 많이 가서 그런지 광희 형님하고 윤정 캐릭터는 실제 본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여나 기분 나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전에도 나중에 아시면 기분 나쁘실까봐 형님 제가 형님하고 이 처갓집 식구들 캐릭터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난 되게 긴장한 상태로 얘기했는데 형님은 그럼 내 역할은 누가 해? 잘 모르시니까 진성규도 한번 오늘 좋다. 전혀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아직은 못 보셨는데 하지만 실제 저렇게 꼰대 성향은 아니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근데 덧붙이자면 제가 실제 소재에서 덧붙이고 상상하다 보니까 연예인 사위로서의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많이 넣었어요. 상대적으로 제 동서인 일반 직장인인 동서가 장모님한테 똑같이 거의 비슷한 가격의 소고기를 선물해도 장모님 제 거를 더 맛있게 너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제가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 캐릭터에도 제 마음을 많이 담아서 써보게 되었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또 실제 제 법륜스님 증문즉서를 듣다가 직사각형, 삼각형 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감동했었어요. 이게 서로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만 한다면 싸울 일이 없겠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진짜 뭔가 확 가벼워지면서 진짜 앞으로 정말 화날 일이 없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 내가 왜 화가 날까 했는데 바로 또 화가 나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래서 성경 캐릭터가 저렇게 깨달은 척 하다가 누구보다 크게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얘기를 해줬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직사각형, 삼각형 얘기를 다들 정말 지루해하고 그런 것도 좀 담아서 실제 제 경험에 많은 그런 재밌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많이 영화적으로 확장되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 처갓집 식구는 아무도 못 봤어요. 영화를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게 접근성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또 생각나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덧붙여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할까요? 네,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제일 두려운 건 설날 때 나중에 TV에 하면 어떡하지? 희망사항 아닌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제목이 사각형 삼각형인데 동그라미가 없길래 왜 동그라미가 없지라고 했는데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저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동그라미가 사각형 나오길래 그 노래를 의도하고 넣은 건지 그런 궁금합니다. 예. 아, 네네.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가사가 그런 그 부분이 좋아서 저도 쓰게 되었고 그 노래는 저 아역 친구가 그 스테이지에 버블 저 노래에만 춤을 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영화 제작비의 가장 큰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애착하는 노래입니다. 저작권이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다, 수익을 얻는 목적이다라고 되니까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한가인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다음 작품에 출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작품을 했다라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으신지? 여자들이 다 좀 이렇게 멋있게 안 그려져가지고 남자도 형님 너무 꼰대력이 세시고 동서도 또 억울하고 그쵸? 저는 그래도 해정에 가까워 해정 아니고 민정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이전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네, 민정과 그럴까봐 이름 가깝지 바꿨어요. 않을까. 저렇게 술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술은 그러니까 근데 연기로 네. 그렇죠. 연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마셨었어요. 네, 근데 아이 나면서 이제 딱 끊은 거라. 그렇군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직사각형, 삼각형 좀 연장선을 보고 싶은데 이인 감독님 저번에 생길팅귤 그또 재밌게 봤고 연상호 감독님 얼굴처럼 좀 상업화해서 저예산으로 이거를 좀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좀 한계를 느꼈던 게 46분 7분짜리 영화잖아요. 46분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46분짜리 영화가 됐어요. 저걸 하면서 만드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좀 더 느리면 1시간만 넘으면 장편으로 돼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홍보의 방법도 더 영화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아지고 30분 이내로 줄이면 더 많은 단편 영화로 단편 영화제에 나갈 수 있다. 46분이 돼서 거의 전 세계 영화제에 대여섯 군데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느려볼까? 해서 저기 만약에 여성 둘이 술을 사러 갔다. 마트 장면을 더 넣는다. 뭐 그게 안 궁금하더라고. 그리고 다 싸워서 경찰이 왔어. 마지막 경찰 파출소까지 갈까? 파출소에 가서 그 장면도 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이 소재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딱 46분 안에 끝나버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글 쓰는 재주가 없구나. 누군가는 더 쉽게 늘리고 줄이고 할 텐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딱 그 서로 성경 캐릭터와 이 온 가족 8명이 다 보이고 마지막에 아이까지 딱 보이면서 고양이까지 엔딩 크레딧까지 하면 모두가 다 보이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실력의 한계도 느꼈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딱 요 시간 안에 끝나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처럼 이렇게 그렇게 장편 영화로 만들 재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작가와 한번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얼마든지. 제작비 이런 거 여쭤보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되게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형님이 유리잔을 던지고 깨졌잖아요. 깨지고 밟은 것처럼은 안 나왔는데 또 유리 파편이 보여지고 또 발에 빨간색이 묻어 있어서 저는 다친 건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좀 감정이 격양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좀 고조된 건가
하고 그 뒤에 장면에선 그 양말도 벗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안 다친 거인지 그리고 그 초코추장에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나오는 건지 약간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실제로 다쳤다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형님이 밴드 막 붙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초고추장은 초장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의 애드립인데 개봉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가 웃었어요. 그래서 빼는 게 나을 뻔했다. 네. 성경에 제가 오래 봐서 아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지금 네네 호흡이거든요. 맞아요. 그 애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좀 유치한 애드립이었어요. 네. 하지만 또 현장에선 와 성경 너무 웃긴데. 형 어떻게 거기서 초코추장을 생각을 했어?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이제 뭐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조금 이렇게 여담으로 하자면 그 최영준 배우 그 집에 진짜로 그 싱크대 위에 누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첫날 가서 이제 현장을 보고 감독님께서 저 누수를 꼭 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묘하게 뭔가 이 우리의 뭐 사정과 이 가족들과 뭔가 이 영화에 뭔가 좀 묘하게 잘 어울리는 또 그런 게 됐죠. 그 바가지가 되어져 있었는데 떼면 물이 새기 때문에 3일 동안 그걸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누수를 살려보자. 우리 극단에서 워낙 공동 창작 형식의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한번 여자들이 저쪽에 가서 이 수다를 떨 때 한번 저걸로 살려보자 해서 거의 그 배우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 이야기가. 오늘 가인 씨는 주말에 육아 하다가 외출을 하셔서 좀 천천히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오래 있어도 돼요. 또 질문 있으시면 저기 뒤에 해주신 남자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화 제작하면서 이제 편집하는 부분에서 이제 완성본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넣었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편집했던 그러니까 편집된 장면에서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마지막에 그 아이가 이렇게 어른들 싸우는 거 볼 때 편집 단계에서 한번 그런 걸 해봤어요. 이렇게 아이의 시선으로 보이게 카메라가 삼각형으로 약간 테두리 까맣게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해봤는데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줄 필요 없고 어차피 관객이 다 상상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30분 이내로 줄여보려고 왜냐하면 30분 이내로 줄이면 거의 1000군데 넘는 해외 영화제를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지고 30분 내로 그래서 편집하시는 분과 줄여봤는데 줄여보니까 거의 막내 부부 의식이와 권소영 배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부부 이야기까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억울한 부부가 싸우고 풀고 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것보다는 이 8명을 다 보여주고 싶고 이 8명의 가족을 제가 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줄여봤다는 편집의 이야기가 해봤습니다. 좀 더 재밌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궁금해서 실제 세트장이 아니라 최영준 배우님 촬영장으로 로케이션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혀 없고요. 의식 배우랑 저랑 최영준 배우가 그때도 오늘이라는 연극을 대학로에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고 있을 때인데 어디서 찍지 하다가 좀 이렇게 신혼집인데 조금 좁고 근데 새로 지은 집 이런 집이면 좋겠다.
또 상대적으로 막내 부부의 집이 좀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영준 배우가 우리 집에서 해. 그래서 그래? 가보자 해서 갔는데 너무 딱 좋아서 대본은 복층이 없었는데 복층까지 있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그 보는 아이디어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죠. 마침 그 동네에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요. 위로 지축역이. 근데 막상 가서 이렇게 딱 찍었더니 전철도 딱 걸리고 이래서 감독님께서 여기 시카고 같고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시카고 안 가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약간 그 묘하게 진짜 신혼부부가 살 법한 동네 같고 신혼부부가 살 법한 신축 빌라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영준 배우가 얘기를 듣다가 자기 집이 적합할 것 같다라는 배우의 어떤 촉이 발동한. 물론 돈을 좀 소정의 금액을 줬습니다. 네. 돈은 다 확실하게 주셨어요. 저희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작부터 다 하신 거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또 뭐 영화 합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4,500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저는 막 친하다고 아예 공짜로 하는 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만 원에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다 이렇게 드리고 스태프들도 다 드리고 했죠. 네. 최영준 배우도 드라마 팀한테 물어봐서 이런 집을 빌리면 얼마 줘야 되냐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줬습니다. 그게 막 너무 선배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근데 그래도 너무 다 거의 공짜로 해주신 거죠. 너무 유명한 연기를 잘하시는 선배님들하고 다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10,000명입니다. 지금 2,100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못 넘길 것 같아요. 네. 손익분기점 넘기면 포상휴가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전혀 상관없는 게 저 혼자 처갓집에서 막 설거지 얘기를 듣다가 틱틱하면서 집에 와서 빨리 써봐야지 하고 썼던 이야기가 동료 배우들한테 보여줬을 때 재밌다고 하고 가인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고 그게 영화제도 나가고 개봉까지 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게 사실 기적이어서 손익분기점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어쨌든 저희가 이거 개봉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CGV 아트하우스에서 이렇게 딱 영화가 걸리면서 어떤 사실 지금부터 생기는 어떤 모든 관객분들이 정말 감사한 거고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겠지만 뭔가 계속 수익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과 그런 마음으로 관객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엄청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GV도 많이 잡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개봉하게 되고 GV를 이틀간 영화평론가 분이랑 하고 전 끝낼 생각이었어요. 알아서 또 보실 분들 보시겠지. 근데 의식 배우가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 우리가 성경이랑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까지 했는데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우리 후회 없이 홍보를 해보자라고 해서 진짜? 성경은 일본에 촬영 가서 없거든요. 일본에 한 2-3달 가게 돼가지고 성경은 아예 홍보를 못 오게 되었고 의식 배우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저도 갑자기 그 뒤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런 부탁을 잘 못하는데 다 전화를 드리게 됐어요. 이성민 선배님, 송중기, 박혜수, 임시완, 한가인 씨 전부 다 전화를 했는데 한 번에 다들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저도 이제 좀 다음 촬영도 해야 되고 좀 이제 일정이 많아서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임시완이랑 진영이랑 성기형도 이제 일본에서 3월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성기형도 마지막에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3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3,000명까지라도 한번 제가 너무 갚아야 될 게 많습니다. 앞으로. 아까 저기 모자 쓰신 분 손 드셨나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최용준 배우님 아파트에서 직접 찍으셨잖아요. 근데 세트장이면 소리 지르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반 아파트인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복도 계단에서도 뭐 뛰어내려오고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찍으실 때 혹시 주변 집에 양해 구하셨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희 다 연예인이고 하니까 구설수 오르면 안 되거든요. 찍기 전에 그 근처에 가장 유명하다는 소금빵을 가득 사가지고 그 층마다 다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이제 안 그래도 위에 최영준 연예인 부부가 사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연예인들이 계속 3일간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그 뭐 크게 싸우는 씬은 그 마지막에 복도에 내려가는 씬이 하루 한 번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1시간 정도 시끄러울 거다라고 하고 이제 너무 좋아하셨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데 먼저. 가까이 계신 분 먼저 하고 내려올까요? 네, 우선 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질문에 앞서서 우선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영화 끝나자마자 이 4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었는데 또 한가인 배우님께서 그 점을 짚어주셨었더라고요, 초반에. 근데 저는 이렇게 GB타임을 처음 가져봤는데 그 영화가 끝나고 이 GB타임이 그 영화의 속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의 속편을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이 너무 즐겁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오디오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대화의 턴이 빠르게 지나가고 뭔가 되게 정신없이 만드는 좀 매듭을 계속 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서사가 진행될수록 그런 매듭이 풀려가는 느낌? 좀 그런 걸 이해했어가지고 감독님께서 이거를 좀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이렇게 차가 서면 이제 쑥 들어가는 느낌을 어느 집에 몰래 따라 들어가서 훔쳐보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누가 어떤 남자들이 막 담배 피면서 얘기하다가 쑥 들어가는데 같이 쑥 따라 들어가는 기분?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의 이야기에 쓱 빠져서 웃다가 보다 보면 우리 가족 이야기인가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안경 쓰신 남자분 먼저 손 드셨는데. 이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되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더 짧게 느껴서 너무 몰아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정말 재밌고 좋은 작품이라 생각했는데 감독님께서 혹시 직접 출연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쓰면서는 성기영 캐릭터를 제일 연기하고 싶었죠. 그리고 잘할 자신도 있었고. 그런데 이 앙상블을 정말 멋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대본에도 처음 쓸 때 누가 얘기할 때 요때쯤에 누가 오버랩을 하고 다시 누가 또 오버랩하고 이 사람이 또 누가 오버랩하고 막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것도 슈 계속 다 그걸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막 웃으면서 되게 어려운 대본이. 재밌게 진짜 어려운 대본. 연기하기 어려운 좀 까다롭게 썼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 8명의 앙상블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 제가 연기하고 컷하면서 너는 좀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배우 같은 배우로서는 그래서 과감히 욕심을 내려놓고 그럼 누가 하지? 하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은 성경밖에 없었고 처음 에피소드를 연습할 때 7일간 연습을 했는데 처음 연기하는데 성경이 실제로 너무 착하세요. 너무 착해서 진짜 착하게만 하는 거예요. 형님,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잘됐는데요. 진짜 축하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축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 집의 연예인 사위로서의 그 약간 태도 유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참 이 집에 잘 들어온 사위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톤도 뜨고 진짜와 가짜가 아닌 그 경계선을 원했어요. 우와 형님,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여기 약간 진심을 알 수 없는 그거를 설명할 때 계속 이제 성경이랑 이런 얘기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진짜 축하하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은 게 더 크다. 이런 얘기 많이 나눠서 또 성경이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00% 멋있게 또 해주셨고 저런 아이디어를 같이 내면 너무 재밌어요. 저렇게 복층으로 돼가지고 형님이 그 매미 얘기하고 직사각형, 삼각형 얘기할 때 형 저 복층 계단을 한번 써보자, 활용해보자 했더니 그걸 매달려서 탁 이런 거 해주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준호 역할이 너무 이희준이다. 진짜 너무 이희준이다. 그리고 준호가 하는 중간중간에 대사라든지 뭐 삼각형 얘기, 매미 얘기 이런 것들도 제가 또 다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혹시 그때 막 꽂혀서 얘기했었나요? 네, 뭐 108배도 자주, 템플스테이도 자주 하시고 매미가 우는 거다. 네. 너무 이제 친숙한 얘기들이어서 너무 저 준호가 이희준과 이렇게 겹쳐 보였어요. 저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 하면서 그 연예인 사위로서의 그런 모습도 너무 많이 보였고 근데 준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감독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서 저기서 항상 막 준호가 그러잖아요. 난 괜찮아. 난 정말 처음엔 너무 싫었는데 지금 진짜 괜찮아요. 전 진짜 행복하고 너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뒤에서 막 화가 막 나는 모습이 또 실제 이희준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추구하는 모습, 저도 사실 제 모습이 그 안에 너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혹시 그를 통해서 나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저도 아직까지 108배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늘 더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지만 금세 또 불같이 화를 내게 되고 그런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또 10년 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너무 가벼워졌고 이 행복감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담고 준호 캐릭터가 저의 그런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배우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연극이다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흥미하게 이거를 영화로 만드신 거는 소품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이게 더 관객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직사각형, 삼각형 전단지에 써있던 문구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진성규 배우님이 화를 내실 때 영주가 떠들어서 알들이 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도를 하셔서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런 소품들에도 이렇게 다 의도를 넣으셔서 세팅하신 게 있으신지 그런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세심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도 많이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유했었어요. 미술 소품팀 하는 친구한테도 이 종이가 직사각형, 삼각형 접는 종이가 뭔가 윤정의 이 경락 마사지 전단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홍보도 잘 안 돼서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 종이를 접는데 마침 딱 접을 때 카메라에 보이는 곳에 어떤 글귀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재밌을까?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 재밌는 거 한 3가지를 골라와서 또 만들어 보자, 정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안이 있었는데 저 글자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서 같이 정하게 됐죠. 염주도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그 성경의 염주가 한 번에 팍 터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20대 친구들은 뭐 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GV를 하는데 관객분께서 질문으로 마지막에 화나서 콩을 뿌린 건가요? 네, 염주도 실제로 한 3개를 준비해서 했는데 저기 마지막에 덩치 크신 분은 허명행 감독님이세요. 액션 감독님이시고 황야 범죄도시 4로 영화 감독 데뷔하셨고 북극성 연출하셨고 제가 황야 홍보할 때 이제 저 가족 8명과 1대8로 싸울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제 왼쪽에 마동석 형이 있었고 오른쪽에 감독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셋이 막 홍보를 하고 있다가 잠깐 넷플릭스 홍보하다가 쉬고 있는데 동석이 형이 하면 문 열자마자 마동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영화가 다 깨질 것 같고 옆에 딱 보니까 너무 감독님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뭐 내용도 모르시고 당연히 하겠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내용을 아셨어요. 근데 감독님한테 워낙 액션 전문가시니까 요 순간에 카메라 앞에서 염주를 팍 뜯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뜯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이게 팍 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CG로 콩을 몇 개 더 콩을 한 6개 더 심은 겁니다. 저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저기 안경 끼신 이일훈 감독님이랑 한가인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미스트리스는 OCN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일훈 감독님께서 많이 출연하시지 않았던 방송사인 굳이 MBC를 언급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한번 의식 배우님의 지인이었죠. MBC PD님이 한 4분 보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이제 차 마시고 밥 먹는데 왜 MBC라고 했냐고. 미스트리스가 왜 MBC 거냐고 해서 미스트리스는 OCN 겁니다. OCN 건데 제가 입에 쓰다 보니까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 형님하고 담배 피고 들어가다가 요즘 뭐 찍어? 그래서 어딘데 뭐 하다가 OCN이요 하는데 OCN이 잘 안 붙더라고요. 드라마는 MBC죠. 그러니까 MBC라고 했는데 저기 내용을 보면 성경이 대본이 4부까지밖에 안 나왔고 지금 방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MBC PD 분들이 약간 긁힌 거예요. 우리 MBC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아니, 저런 느낌은 아니었고 오해하실까봐 저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왜 MBC로 하셔서 MBC 작품 많이 안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는 MBC죠. 앞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저는 약간 이렇게 느꼈는데 나는 이제 내가 큰 드라마의 주연을 맡고 한가인이랑 같이 우리 MBC를 찍어요. 약간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메이저예요. 나는 이제 약간 그런 으스댐? 살짝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드라마는 MBC. 네, 그 가족분들이 그 어른들이 특히 맞아요. 공중파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이제 한가인이라는 그 대배우를 언급하면서 MBC와 함께 이제 어떤 그 어른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 같은 어떤 사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출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애들이 뭐예요? 애드립이요? 마음에 드는 아까 초국 씨가 마음에 안 드는 초장. 의식 배우가 그 병따개를 오용 선배님 적국지에 한 거가 의식 배우가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원기둥 직사각형, 삼각형 얘기하는데 원기둥 돼가지고 너무. 자 여러분 3월에 진선규 배우와 함께하는 지부에 꼭 오시면 초고추장 정말 좋았다라는 감독님의 지부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재밌는 애드립이었지. 초고추장. 아이씨 한 30분 더 하다 가죠. 이일훈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농불체불론 당시부터 필모그래피를 거의 다 챙겨봤어요. 근데 이제 배우 하면서 감독님을 경험하시게 된 거잖아요. 감독 일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사실 저는 연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그런 조연하고 신혼 보내는 거야? 배우가 훨씬 재밌어요. 배우가 훨씬 재밌고 그런데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이런 작품 하고 싶은데 이런 작품 왜 아무도 안 만들지? 그런 욕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좀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쓰고 있고 어느새 제작을 하게 돼서 와이프한테 얼마가 되는데 돈을 내가 좀 쓸게라고 허락받고 이제 제가 그 허락받아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만들면서 영화 공부도 하게 되고 연기 공부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4,500의 비용은 그 공부하는데 충분히 잘 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영화를 배우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영화 전 막 원배틀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거나 흥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 여유가 된다면 그런 영화들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또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들, 뭐 액션이나 카메라 워킹이 많은 작품들은 다른 감독님들이 워낙 잘 만드실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부분들이 또 보이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가인 배우님 모시고 사실 최대한 늦게 끝내야 되는데 여기 다음 이제 영화관 스케줄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까요? 네. 마지막 질문 혹시 네 여기 들렸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배우하시면서 감독하시는 것도 이제 뭐 별개 얘기겠지만 저는 감독과 제작도 좀 많이 갭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작하면서 감독을 하는 게 무슨 세대가 이거지 이 영화를 제작만 했다면 사실 감독만 했다면 이거에 대한 갭이 있었을까요? 감독 이익인가 제작자 이익인가 이런 차이는 어떤지.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의 하루 찍을 때는 원래 대본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한 3, 4시부터 비가 주적주적 하는 소리 듣는 순간 잠도 못 자고 제가 제작하니까 계속 창문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아침에 와서 이 PD님하고 새벽 5시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 뭐 제가 대본에 없으니까 접었다가 맑은 날 할까요? 했더니 그 PD분이 저한테 귀속말로 600 더 듭니다 이런 거죠. 오늘 찍어볼까요? 제작자와 감독을 같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고집 아니야 난 비가 안 와야 돼. 이 영화는 비가 안 와야 되는 영화야. 뭐 이런 고집을 전혀 안 피우는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새면 저걸로 한번 해보고 저기 마지막에 정현 배우가 민정 캐릭터가 노래 술 취해서 하는 노래도 앞에 아이돌 노래를 저작권료를 주다 보니까 뒤에 다른 뮤지컬 노래를 하나 해보자라고 했는데 뮤지컬 노래 저작권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우리 극단 간다에서 딱 한 편 뮤지컬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 거기에 나온 노래는 우리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자. 그래서 또 돈 안 드는 방법도 찾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누가 돈 다 대고 제가 연출만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노래 필요해. 그 노래 사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고집을 안 피우게 된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감독님 돈이 사람을 유연하게 하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아쉽지만 대화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좋은 작품, 좋은 연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저보다 조금만 길게 하시고 가인 배우님 많이 길게 인사 마지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개봉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와주신 가인 씨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런 영화를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또 용기 내서 또 이런 영화도 생각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가인 씨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쿠폰으로 언제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꼭 돕겠습니다. 저 쿠폰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도 재밌게 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이희준 감독님의 3번째 작품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